자, 오늘 종목 검색기에서 뜬 종목군들을 다시 다 저도 같이 보면서 복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진짜 매매가 가능했고 수익이 날 수 있었는지, 당장 오늘의 기준이 아니더라도 거래대금은 선행한다, 그리고 거래대금은 동행한다, 이 교육을 분명히 진행을 해드렸어요. 그 교육 영상 부분이 있습니다. 4월 1일자 페어먼트 호텔 강연의 자료에도 있고 그 이전의 자료에도 있어요. 그래서 거래대금은 동행, 그리고 선행, 거래량 부분이 주가의 선행 또는 동행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의 기준점에 가장 큰 기준으로 설정돼서 돼야 돼. 설정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4월 14일 포트폴리오를 저한테 누군가가 갖다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위에 업무 보고서가 있어서 내가 그 뒷장을 안 봤어. 안 본 제가 잘못이죠. 근데 두 가지는, 하나는 갖다 놓으신 분이 왜 종목 AS 안 해주십니까? 하나를 하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존함만 갖다 놓으면 안 돼요. 존함하고 필명을 주셔야 될 거 아니야. 닉네임을. 그래야 접속하셨는지도 제가 보죠. 그래서 종목을 지금 주셨는데 오늘 AS를 해드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예 AS를 못 해드렸어. 이거 갖다 놓으신 분의 문제예요. 이거 누가 갖다 놓으셨어요? 금요일날? 금요일 현재라고 써있는데 아침에 갖다 놓으셨나? 하여간에 그래서 거래량 거래대금 부분, 제가 존남을 부를 수는 없고, 이거 누구예요? 누가 갖다 놓으셨어? 이분 존남 그 닉네임 뭔지 알려주세요. 응? 이분 닉네임을 알려줘야 방송에서 이제 뭐 내일 해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든 하죠. 그렇게 해서 지금 뭐 피처엠의 수익 범위들이 뭐 어마어마하들 하세요. 이제는, 그죠? 올해 들어서만 이제 100% 이상이고 실제로 우리 주력이고, 그 기준인데, 오늘은 어찌됐건 윤정두의 종목 검색기의 가장 중요한 그 기준 틀은 변동성 매매 기준으로 설정이 됐단 말이에요. 네? 주력 포트폴리오의 기준은 변동이 없더라도 지금 당장 거래대금이 뭐 1조씩 터지지 않더라도 현대차, 기아 거래대금 없더라도 가지고 가서 누적 수익을 내잖아요. 그런 업종 대표주 기준에서 설정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거고, 그 포트폴리오 구성 속에서 뭐 아까 보여드린 이러한 수익 범위, 포트폴리오에서의 그 누적 수익 범위를 잡아가는 거고, 욕심 같아서는 2차 전지만 속된 표현으로 몰빵을 해가지고 수익의 극대화를 하고 싶지만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한번 휘청되면 걷잡을 수 없어요. 에코프로도 82만 원까지 올라서 수익 날 땐 좋은데 거기서부터 한 30% 빠져버리니까 숨도 못 쉬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이렇게 구성을 해서 대처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성을 해서. 응? 맨 윗부분에 이 수익 범위 보시면 127%, 뭐 60% 이런 게 요 포트에서 한 번도 매매를 안 해도 유수익이고, 수익 종목이나 단기 공략주 수익을 여기다 포함 안 해도 2월 이후에 이렇게 50%예요. 뭐 4월 달 것만 기준 잡아도 7% 이상의 수익이에요. 계좌 수익이. 요 포트의 구성을 잡는 거고, 종목 검색기는 이 포트 구성하고 또 별개의 스윙이든 단타 종목의 기준에서 거래대금을 위주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종목, 그거를 잡아내는 거예요. 고수식이 수십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고, 고수식이 들어가 있는 그 상황에서 이런 종목이 튀어나와 주는 거고, 그죠? 이런 종목이 튀어나와 주는데 13종목이 지금 형성이 됐어요. 이 중에 13종목 중에서 이렇게 9종목을 저희 포트폴리오 그 기준으로 설정해 주셨는데 나머지 4종목도 같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박셀바이오, 여러분들도 보시기 쉽게끔 순서를 잡아놓으면 박셀바이오, 그 다음에 포스코 엠텍, 요 순서대로 한다면,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또 에코프로, 그러니까 고점 찍고 밀리더라도 에코프로 이것도 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어디서 포착이 됐고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포스코 DX,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보고
진짜 우리가 이걸 편입해서 수익이 날 수 있었는지 차트도 잘라놓은 게 있으니까 같이 보고. 그리고 포스코 DX 이외에 에코프로, BM 빠져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TCC 스틸. TCC 스틸도 시가총액이 1조 미만이지 않았나요? 1조 미만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한정기술, 한정기술은 밑에 있네요. 그러니까 이걸 왜 보냐면은 내가 봤는데 내가 봤을 때는 한정기술이 6%가 아니라 8%였다. 혹은 뭐 10%였다. 혹은 14.97. 내가 본 게 하필이면 제일 고점이었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들여다보고 전략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보시자 이거죠. 자, 두산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대한전선, 퓨처엠. 자, 그러면 빠져 있는 게 뭐 요것만 포착된 가격만 알려주면 돼. 에코프로 BM, SK 이노베이션, TCC. 예, 지금 주셨네요. 이걸 같이 또 놓고 봅시다. 퍼센테이지도 불편하지만은 해주세요. 녹화하는 사이에 그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준은 이게 이제 뭐 차트를 다 주셨는데 이 순서가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 뭐 여기서 보시면 종목 검색기에서 이제 맨 처음 나온 게 박셀바이오니까 박셀바이오부터 찾아볼까요? 박셀바이오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TCC 스틸, 대한전선, 두산에너빌리티, 박셀바이오. 자, 박셀바이오의 기준에 어차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7%에 포착이 됐고 24.2까지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딱 하나의 기준만 잡으면 돼요. 박셀바이오 금요일날 포착되자마자 상한가예요. 살 수 있어 없어? 솔직히 얘기해서 살 수 없죠. 못 산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정확하게 15%까지만 따라간다. 뭐를? 1조 이상짜리 종목에 대해서 15%까지만 따라 붙는다는 거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렸고 그 교육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셀바이오는 오늘 들여다볼래야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단 말이지. 하루 종일의 기준에서. 그리고 저 열세 종목이 하루 종일 한꺼번에 열세 종목이 떠 있었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기준에서 쭉 보시면 요건 제가 캡처한 거거든요. 제 핸드폰으로. 이런 식으로 뭐 4종목, 많으면 6종목, 5종목 이렇게 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얼마큼 계속 지속적으로 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S3000에서는 나오지도 않죠. 그러니까 S1000 이런 데서는 거의 안 나와요. 왜? 1조 미만 3천원 이상짜리가 거래대금 최상위에 꽂힐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박셀바이오의 맨 처음 신호는 17%이고 윤정두가 핸드폰에서 캡처할 때는 18%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HTS 버전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그 상태에서 박셀바이오는 18%에서 밀려서 15% 수준에서의 매수자인 나온 적이 없다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박셀바이오 부분은 오늘 매매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럼 13종목이 아니라 얘를 빼면 12종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완전히 빼지 않고 밑으로 잘라 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박셀바이오. 두 번째 종목은 포스코 엠텍을 봅시다. 요 조금 전에 올려놔드린 그 기준에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확인해서 대처하는 걸로. 어떤 거죠? 요 기준입니다. 오늘 10시부터 해서 종목 검색기에 나온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배분들 HTS 버전 받으신 분들은 이건 다 갖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나온 거의 기준. 박셀바이오는 탈퇴가 돼 있고, 탈퇴라는 건 뭐예요?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져 내려왔을 때 거래가 둔화되든가 아니면 거래대금이 둔화되든가 고점 대비 조정이 나오든가. 그 기준입니다. 거기에서 박셀바이오는 일단 24%에서 미끄러져 내려가서 탈퇴 진입 시간이 14시 50분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뭐 어떻게든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요 기준의 차익 시장 기준이 되는 거고, 우리는 오늘 기준에서는 편입 설정 범위가 되지 않았다. 맞죠? 그리고 차트 부분도 올려주신 차트에서 다시금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박셀바이오 기준은 이렇게 탈퇴 재편입 뭐 재진입 이렇게 쭉 있었는데 어찌됐든 17%의 기준이었지만
그 이하로 뭐 내려와서 편입의 기준 설정되지는 않았다. 그렇게 잡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엠텍이었어요. 포스코 엠텍. 그렇게 해서 포스코 엠텍의 기준에 편입 설정 범위가 잡혀 있는 부분. 잠시만요. 저도 정신이 없어. 지금 하도 많이 뛰어나가지고 창을. 포스코 엠텍 어디에 있니? 요 기준에서 두 번째 종목 포스코 엠텍이죠. 요 포스코 엠텍이 금요일 날도 이제 떴었단 말이죠. 금요일 날도 이제 포착이 됐었는데, 어찌됐든 오늘 기준에서만 따져보면 금요일 날 포착이 돼서 이제 편입을 하셨다고 치고, 뭐 차익 실현도 하셨다고 치고, 그럼 오늘의 기준에서는 12.32에 떴고 20.25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차트 한번 끄집어내 볼게요. 포스코 엠텍이 12% 떠서 그 다음에 매매가 가능한 기준이었는지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진입되고 탈퇴하고 재진입이 나와야 안 나와요? 수치로는 나오죠. 수치로는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재진입의 기준이 32,900원 15.85, 그러니까 15%대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다 이거예요. 15%대까지는. 하필이면 내가 봤더니 개장초에 진입 나오고 바로 그냥 15%대야. 고점은 한번 딱 찍은 게 뭐 20%이고. 그렇다면은 15%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가격이니까, 그러면 포스코 엠텍은 오늘의 기준에 아무리 늦게 들어가셨어도 15.99에 들어가셨겠죠. 그럼 오늘 종가는 얼마예요? 오늘 종가는 15.49입니다. 15.49.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 순위가 오늘 거래대금 순위가 제한적이에요. 오늘 거래대금 순위에 포스코 엠텍이 그래도 꽤 높게 있는데, 포스코 엠텍이 그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 거래대금이 최상위에 놓여져 있었죠. 오늘은 9위에 놓여져 있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요일날 거 보시면은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캡처해서 놓은 게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거래대금 순위가 있는지. 거래대금 순위. 그러니까 13시 13분 기준에 포스코 엠텍이 어디 있을까요? 포스코 엠텍이 여기는 안 들어가 있네요. 아, 이건 13일이네요. 죄송합니다. 13일이고. 요거 그 표 작업해 놓은 거 있나요? 이거 말고 자리를 바꿔서 작업을 하나요? 제 자리에도 좀 이걸 넣어달라고 그랬죠. 문자 무방용을 제 자리에도. 일단 제가 끄집어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 작업 넣었는데 예를 들어서 14일날 이 원고 내에 무방용 기준을 여기다가도 같이 넣어주셔야 그 다음날 이렇게 방송을 할 때 또 혹은 나중에 1년 지나든 2년 지나든 볼 수 있으니, 예, 무방용을 넣어달라고 한 거예요. 그 표를 거기다 넣어놨을 거 아니야. 그죠? 응? 지금 다운받아가지고 열어서 그 같이 보고 거래대금 순위 한번 보고. 그러니까 포스코 엠텍이 오늘 어찌됐건 15%까지 올라갔으니 거래대금 뭐 9위까지 형성이 된 거고, 그 거래대금 9위가 전일 대비해서 교육받으신 분들의 기준에 전일 대비해서 80% 수준의 거래라면은 들여다볼 수 있다의 기준을 설정을 한 거잖아요. 요게 이제 그 무방용입니다. 그래서 문자 매매 사인이라든가 또 저기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무방용인데 잠시만요. 거래대금 순위, 여기도 거래대금 순위는 없네. 별도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별도로 돼 있는 거 원고 표 작업. 자, 133회에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이렇게 표 작업이 우리가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요거를 이제 중간중간에 우리가 넣어드리기도 하는데, 결론적으로 거래대금 최상위의 기준에 포스코 엠텍이 6위였어요. 6위. 6천억. 오늘의 기준에서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거래대금이 포스코 엠텍의 기준이 4천억인가요? 그럼 뭐 6천억 대비해서 전일 2,300만 주니까 원래 80%라만 2천만 주 터져야 되긴 하는데, 거래대금의 기준에 5천억이면은 전거래일 대비해서 금요일 대비해서 뭐 6,200억 대비해서 그렇게 나쁘진 않죠. 68에서 48, 뭐 5천억 정도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얘도 오늘 개장 초에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 그 들여다보는 그 시점에 포착이 된 게 종목 검색기에서 튀어나온 게 그 기준에 12.32 정도였단 말이죠. 그게 이제 빠르게 뭐 접근하셔서 여기서의 접근이 아니라면은 들여다보기 뭐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개별 매매 기준에 나는 포스코 엠텍이 좋아요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충분히 오늘 뭐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이 됐을 거고 어찌됐건 뭐 중립? 응? 여기서 못 잡으셨다면 중립? 10분봉이죠. 10분봉 기준에서 여기서 못 잡으셨다면 뭐 중립. 5분봉의 기준에서는요 잡을 수 있었죠. 12%의 기준이 가격이 얼마예요? 다시 볼까요? 12%. 아 여긴 또 퍼센테이지만 있네. 12%의 기준에 전일 대비 12%면은 결론적으로 24,800원 대비해서 12%면 얼마? 그 가격에서 맴돌고 있었는지를 봐야 되니까 13%로 잡아볼까요? 28,400원 곱하기 15.99 16% 잡아볼게요. 116 얼마? 33,000원이니까 33,000원이면 어디야? 여기죠. 여기가 16%의 기준이고 그리고 다시 12% 잡으면 얼마죠? 28,400원 곱하기 31,800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그 12% 정도에 잡으려면은 요 정도 요 앞에 수준에서 잡아야 된다는 거죠. 요 봉에서 잡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고점 찍고 눌린 수준. 그러니까 수익률이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그다지. 그러니까 윤 정도는 어찌됐건 포스코 엠텍은 뭐 문자 사인까지 보내드리진 못했고 박셀바이오는 아예 못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 포스코 홀딩스 어때요? 포스코 홀딩스 3%에 떴는데 포스코 홀딩스 기준에 결과물이 이제 뭐 이렇게 돼 있다라고가 아니라 포스코 홀딩스의 경우에도 거래대금이 뭐 오늘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거래량이 300만 주면 나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쪽에 36조짜리의 변동성 부분이 뭐 거래대금이 나쁘지 않으니까 변동성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데 꺾여서 탈퇴가 되면 손절을 해야죠. 그거는 변동성 매매로 기준을 잡아서 들어갔다면 손절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럼 포스코 성향에 따라서 뭐 포스코 홀딩스도 우리가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그럼 요 부분은 뭐 들어가셨다면은 손실. 그 손실폭의 기준이 고점 대비해서 최고점 대비해서 지금 종가가 2.87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심사할 해야죠. 최고점에 잡으셨다면은 그러면 손실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중간 범위에서 포착될 때 잡으셨다면 뭐 한 1, 2%의 등락률 그 정도? 그러니까 요거는 뭐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홀딩스는 차트가 지금 여기 있구나. 이렇게 있고 탈퇴 재편입에 돼 있는데 일단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거래가 터진 이후에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앞전 거래를 뭐 월등히 뛰어넘지는 않았기 때문에 신고가잖아요. 신고가 기준에서 뭐 좀 제한적으로 봤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여긴 들어갔으면 이제 손실. 포스코 엠텍은 중립. 들어갔으면 뭐 그 가격에 끝난 거니까 여긴 뭐 들어갔으면은 한 1, 2% 손실. 박셀바이오는 아예 못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도 사실은 못 들어가죠. 왜 못 들어가냐면 에코프로를 우리가 금요일날 들어갔다가 금요일날 빼고 나왔던 이유를 장중에 늦게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설명드렸던 부분이 거래량 부분이 여러분들이 느끼실 땐 거래가 터졌다 생각하실 수도 있고 뭐 7,800억이 뭐 대박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에서도 아마도 에코프로가 떴다라면 요 정도 범위에서 좀 떴을 것 같아요. 근데 앞전의 흐름 대비해서는 월등하게 변동성을 놓고 보기에는 얘도 뭐 들어가지 못하는 기준 박셀바이오처럼 그리고 포스코 DX 같은 경우가 뜬 게 7.33%에 떴습니다. 그럼 포스코 DX가 7.33에서 뜨고 나서의 흐름 한번 놓고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봉으로 놓고 보시면 7.33이면은 12,000원 대비해서 8%로 잡고 8일은 8, 8이 16.
대략적으로 1,000원 정도? 1,000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럼 13,000원 정도 되겠죠. 13,000원 정도에 떴다라는 거예요. 뜨고 나서 계속 움직이는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따라붙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최종적으로 12,000원 곱하기 15.99니까 16%라고 해고 그럼 13,900원까지 따라붙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이상에서는 못 쫓아가죠. 그럼 여기서는 윤정도는 매수 사인을 드린 게 아니라 고점 대비 밀릴 때 여기서 차익 실현 사인을 드렸다 할지라도 여기서 드렸을 거야 아마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별 매매 기준에 만약에 15.99에 따라붙었다. 그럼 얘는 뭐 상한가인 거지. 응? 그럼 완벽하게 수익 기조가 잡히는 거 이쪽에서 매수 신호가 나오고 완벽하게 수익 기조 잡히는 거는 DX. 그다음 포스코 엠텍은 뭐 종가까지 기준으로 따지면 12%가 아니고 15%까지 따라붙었다고 해도 손해는 없고 얘는 손해가 났다면 한 1%? 그리고 에코프로도 만약에 들어갔다면 뭐 한 1%? 응? 그리고 얘네 둘은 접근 범위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입니다. 900만 주 터졌던 종목의 기준에서 종목 검색해서 떴어도 우선순위에서는 밀린다는 거죠. 우선순위에서는. 검색해서 떴어요. 떴는데 거래대금 1, 2위 맨날 1, 2위 하던 종목이 거래대금이 오늘은 결과적으로 5위, 6위예요.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900만 주까지 터졌던 종목이 그럼 10시까지 거래가 참 좋았단 말이죠. 그럼 11시, 12시에도 거래가 좋아야 되는데 계속 거래가 둔화되고 있다. 그럼 얘네들이 뜬 그 기준이 등락 그 퍼센테이지가 여기 나와 있어요. 다시 작업해서 주셨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기준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 떠서 들어갔다고 하면 종가가 0.98이에요. 0.98이면 얘는 뭐 들어갈 사실 거래대금 때문에 들어갈 이유가 없었고 얘도 5%대 떴어요. 그러니까 이걸 뭘 보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종목 검색기에서 떠서 진짜 매매를 잡고 들어갔다. 그랬을 때 얘가 손실이냐 아니냐를 보는 거예요. 박셀바이오는 아예 못 들어가는 종목 아예. 예? 근데 얘네들은 들어갔다고 했을 때 종가가 얼마예요? 에코프로가 종가가 0.98입니다. 그럼 얘가 최고점에서 잡았다고 해도 2% 손실인 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정리하고 나온다는 거죠. 변동성 매매하기로 했으니까. 에코프로 BM은 이때 떠서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나는 6.31에 들어가서 종가가 5.95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뭐 4.81에 들어갔어. 왜냐면 거기까지 매수 신호니까. 근데 1.80으로 끝났으니까 최악의 경우가 3% 손실인 거예요. 근데 얘도 글쎄요. 거래대금 뭐 오늘 1이라서 1조 2천억이어서 볼 수는 있지만 신고가가 나오는데 앞전 거래대금 대비해서는 조금 제한적이었다는 거죠. 어찌됐든 포스코 엠텍은요 20%에 샀다 그건 아니지 15.99까지만 따라붙기로 했으니까 얘는 뭐예요 15.99에 따라붙었으면은 얘는 밑에 샀으면은 이제 20%까지 갔을 때 일부 수익이라도 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얘는요 똔똔이지 얘도 에코프로 형제처럼 왜 종가가 15.49니까 거기까지만 따라붙기로 했으니까 포스코 DX는요 포스코 DX는 뭐 어디서 따라붙었든 무조건 수익이죠. 15.99까지만 따라붙는 거니까 얘는 무조건 수익이야. 오늘 우리가 문자 사인을 안 드렸을 뿐이고 얘는 무조건 수익. 포스코 퓨처엠은요. 얘도 무조건 수익. 얘는 문자를 뜨기 전부터 드리고 뜰 겁니다 라고 설정을 해드렸고 결국은 떴고 그죠? 그리고 이제 SK 이노베이션인데 얘도 만약에 여기서 따라붙었다면은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그렇다면은 소폭의 손실 1.6으로 끝났으니까. 그럼 소폭의 손실이면 얘하고 비교를 해서 놔야 되겠군요. 그럼 SK 이노베이션을 오늘 우리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문자가 안 나왔어요. 안 나간 이유는 뭐예요? 얘를 가지고 간 게 앞전의 거래를 터트려 주라라고 가지고 간 거잖아요. 이 거래를 터트려 주라. 근데 검색에서는 떴단 말이에요. 전체 시장에서 최고 강한 종목이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이 양봉이 4%의 양봉이 나왔을 때 거래대금을 설정해서 들여다봤더니 아쉽게도 제한적이더라. 결국은 오늘 거래대금이 전체 시장에서 10위 안에 못 들어옵니다. 시가총액이 18조에 달하는데 10위 안에 못 들어와요. 그럼 사실상은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들어갈까 말까의 기준에 우선순위에서는 안 들어간다는 거죠. 무조건 그냥 떴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결론은 떴을 때 들어간 이후에 뭐 손실이냐 그걸 따지는 거잖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다 따져보자는 거죠. 이제 TCC 스틸?
TC스틸은 얼마였던 거죠? 9% 뜨고 12.73인데 한번 봅시다. TC스틸은 이제 1조 2천억이 된 종목이고 뭐 일본 기준에서의 흐름인데 여기도 거래대금이 어때요?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파악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거래대금 요런 거에 70%. 오늘 기준에 얼마야? 888억 분이만 떴어요. 근데 왜 떴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개장 초에 빵 하고 터졌을 수 있어요. 요거 때문에 뜬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러고 나서 거래대금 둔화됐죠. 만약에 개장 초에 빵 떴는데 결과물이 이렇게 눌려졌다고 아유 뭐 이거 뭐 안 들어가요. 수익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기서 빵 떠서 아마 여기서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포착이 됐을 거예요. 근데 쭉 뻗어 올라가지 못하고 꼬리가 달리니까 이제 미끄러진 건데 그렇다면 결론은 어휴 얘를 자칫 잘못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뭐 9%에 떴고 8.18로 끝났으니까 최악의 경우 최고점에 잡았다 해도 일단 종가 기준으로는 손실률이 한 3%인 거고 최악의 경우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까지 밀려 내려온 흐름이었다면은 지금 종가 대비해서도 한 2% 더 미치니까 한 4, 5% 정도 손실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건 이제 하나씩 보시죠. 뭐 한정기술도 보시고 한정기술도 예전에도 한번 떴었는데 저는 15%까지 따라붙어서 낭패를 본 거고 만약에 한정기술은요 6%에 떴으니까 계속 뭐 뜨고 있었고 15%까지 그러니까 11시 반까지 해서 나는 늦게 봤어 라고 해서 따라갔어도 얘는 뭐예요? 얘는 포스코 엠텍이랑 똑같은 거죠. 포스코 엠텍보다는 우위죠. 수익이죠 사실상. 최고점이 14.97이고 최고점 수준에서 마감이 됐으니 어디서 사도 수익인데 11시 반 넘어서 산다? 그거는 무리수가 있죠. 왜? 1600억이잖아. 거래대금 최상위 순위 없죠. 케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대금이 최상위에 떠서 10위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이런 기준도 아니고 포스코 엠텍처럼 뭐 수익의 기준이다라고 설정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매매를 잡기에는 그 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예요. 얘도 두산에너빌리티도 포스코 홀딩스 기준에서의 흐름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가가 아마도 이제 뭐 크게 무리는 없을 텐데 보시죠. 두산에너빌리티 얘의 흐름은 12조짜리가 거래대금이 4,400억이에요. 그러니까 뭐 5천억 터져줘라. 가장 최근에 거래대금도 넘겼어. 그러니까 편입할 수 있는데 아쉬운 거는 예전에 시장이 거래대금이 코스닥이 4조 3,600억 이런 흐름이 아니라 18조씩 터지는 장이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포스코 DX가 오늘 거래대금이 1조가 터졌단 말이에요. 오늘 거래대금이 포엑스 DX가 포스코 DX가 상한가 가서 2조 3천억짜리거든요. 그러면은 그 전 거래대금이 그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1조 8천억짜리가 1조 터지면 상한가 간 거예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예전처럼의 변동성 20%씩 막 나오고 하려면은 얘도 거래대금 조단위 나와야 돼. 그러니까 최소 범위가 뭐 5%그 정도 움직이려면 5천억 수준의 거래대금이 나오는 거죠. 최소 범위가 10% 정도 등락이 나오려면.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 그 정도 수준 나온 거고. 그러니까 신호가 나올 때 6%일 때 뭐 요 정도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 추가적인 거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추가적인 거래가 없다면 관망인 거죠. 그러니까 얘도 최근에 매번 떴을 때 얘 자주 떴잖아요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자주 떴었죠. 최근에 떴었잖아. 떴는데 시가총액 10조짜리가 이거 금요일 날도 뜨지 않았네. 금요일 날도 뜬 것 같은데 떴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시가총액 10조 이상짜리 12조짜리가 거래대금 1,000억 2천억 가지고 변동성이 확장되겠느냐. 최소 5천억. 그래야 10%라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1조씩 터져야 10% 이상의 등락을 볼 거 아니냐라고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재진입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편입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종가 기준에서는 거의 뭐 편입 가격 수준. 10시 넘어서 내가 장사하다 보셨다고 해도 그잖아요. 손실이 없다란 얘기예요. 뜨는 종목이 대부분이 손실이 제한적이다. 그리고 조금만 생각하면 된다.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거래대금 몇이지? 거래대금 10이야? 근데 시가총액이 10조가 넘는 애가 1조 8천억짜리 상한가 가면서 1조 터트리는 애보다 거래대금이 제한적이야? 그럼 얘는 어차피 변동성 제한적이겠네. 꼭 매매하고 싶다.
뭐 들어가실 수는 있죠. 그러니까 잘 선택하셔야 돼. 어떤 거냐면 종목 검색기는 변동성 매매를 위한 검색기란 말이에요. 현대차가 아무리 좋아도 거래량이 안 터지니까 종목 검색기 순위에 못 들어온단 말이지. 현대차가 만약에 떴어요. 떴는데 걔가 2억 1,300만 주짜리거든요. 40조짜리란 말이에요, 지금. 40조짜리가 뜨긴 떴는데 거래대금이 1,000억, 2,000억, 2,500억이야. 그럼 어떻게 해? 우리의 기준에서 매수를 하더라도 변동성 매매 기준으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현대차가 하루에 300만 주, 500만 주가 터져줘야 10% 이상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포스코 인터내셔널은요. 금요일 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뜨고 그러고 나서 오늘도 떴는데 나는 하필이면은 높게 잡았다. 어? 그럼 얼마나 높게? 최대 폭을 잡을 수 있는 게 얼마? 15.99잖아요. 그럼 오늘 종가 얼마예요? 14.34야. 그럼 15.99에 만약에 여기서 진짜 얘 또 상한가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편입을 했다라고 치면 금요일 날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23% 올랐으니까 5%에 떠서 오른 거잖아요. 이게 5%에 딱 캡처돼서 23%까지. 그러면 오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기준에서 개장 초에 벌써 이미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럼 개장 초에 뭐 잘 따라붙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 검색기에서도 오늘 5% 잘 나왔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 차트 한번 봅시다. 포스코 DX도 개장 초부터 잘 나왔죠. 윤정두가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을 안 했을 뿐이지.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봅시다. 보면은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들어가고 탈퇴, 재진입, 또 탈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맨 처음에 잘 들어갔으면은 수익 내고 탈퇴됐을 때 차익 실현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나중에 재진입에 들어가셨다? 그럼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15.99에 들어가셨다? 그럼 딱 그 수준인데 결론은 자르고 나와야죠. 왜? 변동성 매매하기로 했으니까 내일 또 봐야 되니까 가지고 있어서 내일 갭상승을 보는 게 아니에요. 방 안에 그런 분들 계세요. 변동성 매매로 들어갔는데 예를 들면 SK 이노베이션, SK 아이테크놀로지를 변동성 매매로 들어갔어요. 근데 거래가 안 나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변동성 매매로 들어갔어. 거래가 안 나와. 그럼 그날 다 잘라버리는 거야. 농담이 아니라. 내일 되면 내일 나오잖아. 목요일까지 에코프로가 나와가지고 목요일까지 에코프로의 변동성에 수익 냈잖아요. 농담이 아니라. 목요일까지 수요일 목요일까지 월요일부터 에코프로 BM 변동 안 나왔어요? 개파락 나오고도 변동성이 나왔지? 이게 화요일인가요? 이게 월요일? 이게 화요일. 11일이니까 화요일. 그다음 수요일은 안 나왔고 목요일 날 어찌됐건 저점 대비해서 20% 올라갔죠. 그러니까 변동성 매매는 어떤 종목이든 나온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뭐든지. 근데 오늘 왜 갖고 가냐고. 다 정리지. 변동성 매매 기준이었다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뭐 어찌 보면 그 포스코 엠텍이랑 비슷한 흐름? 한정기술도 거래대금이 지금 제한적이잖아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그나마도 거래대금이 형성이 됐단 말이지. 포스코 인터. 개장 초에 빵 터졌으니까 1,700만 주. 전 거래일의 수준에 같이 터져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다 정리하고 손절이든 뭐든 원래는 개장 초에 딱 떴기 때문에 그때 딱 편입했으면 수익인데 내가 늦게 들어갔어. 여기서 들어갔어. 상한가 갈 줄 알고. 그렇게 들어갔는데 종가 기준은 조금 올라와 있지만 나는 15.99에 샀어. 그러면 일단 손절. 대부분은요. 수익이죠. 근데 너무 좁은 공간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포스코 DX였다면 그렇게 한다면은 얘는 편입의 기준이 설정이 되고 그러고 나서 수익이 확장이 된 거고 기술적으로 접근했었을 때 거래도 계속 터졌고 얘는 사실상 개장 초에 반짝이었잖아요. 포스코 엠텍도. 그러니까 얘를 무리수를 둬서 얘도 대박 나셨죠. 그렇게까지는 말씀드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 어찌 보면 얘도 사실은 이제 편입의 기준이 잡히는데 우리 기준에 12%에 잡힌 거고. 결론은 많은 종목이 있는데 대한전선도 최근에 떴던 종목이에요. 금요일 날도 아마 떴을 거예요. 그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개장 초에 빵. 그리고 1,370억의 거래가 멈춰버렸단 말이에요. 어제 기준도 거래가 그렇게 많이 터진 게 아니에요. 1억 3,600만 주 해봐야 2, 3천억 뿐이 안 돼. 2조짜리가 더 크게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어요?
1조씩 터져야지. 얘가 1조 터지려면 6억 주씩 터져야 돼. 6억 주. 6억 주가 터져야 1조인 거야. 1억 3,600만 주 갖고는 안 돼. 그럼 얘가 떴어도 어떻게 할 거예요? 떴어도 개장 초에 이때 들어가서 떴으면 손절인 거야. 거래가 없으면 손절인 거야. 아, 내일 또 한번 오르겠지. 내일 변동성 나오면 들어. 그럼 정리해 봅시다. 대한전선이 떠서 내가 들여다봤다. 근데 윤정두는 반대하죠. 어? 왜 반대해요? 2조짜리인데 전일의 거래 대금이 제한 쪽이었어. 물론 개장 초에 거래가 월등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빠르게 들어가서 빠르게 잘라냈으면 되는데 만약에 분명히 고점에서 꺾이면은 매수 신호 자체가 안 나와요. 억지 부릴 필요는 없잖아 서로가. 그러니까 매수 신호가 안 나오는데 얘를 고점에서 꺾여 내려와서 종가는 5% 밀리고 끝났는데 꺾여 내려왔는데 여기서 샀다? 만약에? 응? 그러면 매도해야죠. 요 정도에 샀다면 뭐 1,750원에 사셨다? 왜냐면 더 빠지면 이탈이 돼서 뜨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순간적으로 떴다가 그리고 탈퇴돼서 없는 거야. 한번 봅시다. 종목별로 하나씩 이제 처음부터 다시. 자, 보시면 포스코 DX는 맨 처음에 들어가서 뭐 탈퇴 재진입이 쭉 있는데 결국은 상한가에 얘는 무조건 수익이죠. 두 번째 기준에 TCC 스틸은 거래대금 아까 보니까 얼마예요? 880억이야. 개장 초에 거래가 빵 터져서 떴다 이거예요. 떴는데 그 거래 대금이 TCC 스틸로 따질 때는 거래대금이 형성돼 있다 할지라도 우리 시각에서 볼 때는 제한적이에요. 어찌됐건 제한적이든 말든 9시 반까지 못 따라붙었는데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럼 48,250원에서 예를 들면 거래가 둔화되거나 아니면 고점 대비 3% 밀리면 탈퇴돼요. 요게 그 탈퇴입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사실 수 있는 기준은 어디냐면은 전체 뜬 종목 다 봐야 되니까 여기서 최고점에서 따라붙었다의 기준인데 그러면 탈퇴될 때 손절하는 게 옳죠. 탈퇴될 때. 그러고 나서는요. 탈퇴 이후에 재진입이 여기에 뭐 화살표 있는 거 보니까 여기에 한번 재진입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재진입이 나왔는데 거래가 어때요?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언제 만든 거예요? 3월 말의 기준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3월 말 대비 지금 종목의 거래 대금이 더 확장돼 있다고. 응? 오늘 기준에 거래 대금 10위 안에 드는 종목이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거래 대금 10위 하는 종목, 10위 안에 드는 종목 여기에 상품이 없어. 여기 하나 요거 타이거 요거 하나 있고 상품이 10위 안에 들어오는 거 딱 하나 있네. 예전에는 상품이 꽉 차 있었죠. 응? 상품이 많이 차 있었단 말이야. 아 10위도 아니네 저거. 포스코홀딩스부터 깜짝 놀랐어. 지금 1조 넘었는데. 그래서 5위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시겠지만은 우리 직원분들은 요거 캡처하기가 좀 편해진 거예요. 예전에는 여기에 상품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상품의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게 아니라 이 정도 수준의 상품의 거래대금이 항상 뭐 3천억 4천억 이렇게 터지는데 원체 거래가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은요 20위 안에 들어오려면 거래대금 2천억이 넘어야 돼요. 예전처럼 1,000억 가지고는 안 돼. 그 정도의 흐름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TCC 스틸 같은 경우는 이미 거래대금이 조건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기준에. 그러니까 수식을 윤정두가 또 바꿔드려야 돼. 계속 멈춰져 있는 수식이 아니라.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포스코 DX 그리고 TCC 스틸 얘는 그렇다면 손절로 규정을 잡고요. 그 다음에 대한전선의 기준에서도 개장초에 딱 따라붙었다. 재진입 때 따라붙었다. 얘도 그러면 뭐 손절로 잡아드릴까요? 근데 원래는 우리는 안 들어가죠. 거래대금이 전일 기준에 1억 3천만 주 터지고도 2천억 겨우 형성됐기 때문에 어찌됐건 들어갔다면 손절. 손절. 그 다음 두산에너빌리티는 들어가셨다면 사실은 수익인데 그냥 똔똔. 최고 고점에 사셨어도 똔똔. 그리고 우리는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12조 13조짜리가 요 정도 거래대금 갖고는 우리가 안 따라붙죠. 박셀바이오는 아예 못 들어가고요. 그죠? 재진입이 나와 있지만 15% 이상 우리가 안 따라붙으니까. 그리고 에코프로비엠도 안 들어가죠. 900만 주 터졌던 종목의 거래량이 제한적이어서 만약에 들어가셨어도 똔똔. 들어가신 그 매수 신호 이후에 변동이 없었어요. 똔똔. 마찬가지 에코프로도 똔똔. 근데 미련 갖고 내일까지 또 볼래요. 그거 하지 말라니까요. 50만 원에 그 공격적으로 잡아들인 윤정두가 82만 원 찍고 내려와서 겁나서 뭐 매매 안 해? 아니지. 거래대금이 2조씩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리. 그러니까 원래부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그다음 포스코 엠텍은요.
마찬가지. 포스코 MT. 개장 초에 사실은 빠르게 따라붙었다면 수익이지만 뭐 그것까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10시 넘어서 봤더니 여기서 매수 신호 나와서 난 들어갔다. 그게 15.99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다니까. 종가가 그 수준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정리하고 나와야지. 수수료 빼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좀 세게 갈 줄 알고 따라붙었더니 꺾였다? 꺾여가지고 손실률이 최악의 경우가 한 2, 3% 정도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진입하실 때 얘도 마찬가지예요. 18조짜리인데 거래대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늘의 기준에 매수세는 안 낸 거예요. 그죠? 매수세는 오늘 하루 종일 못 나갔어요. 하루 종일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차익 실현 기준에서 포스코 DX 그리고 절반 차익 실현했고 그 다음에 매수 기준은 LG화학 그리고 거래대금 제한 쪽인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의 수급 그죠? 그 다음에는 뭐 있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얘도 개장 초에 따라 붙으셨다면 일부 수익인데 최악의 경우 뭐 15%에 따라 붙으셨어도 똔똔 뭐 1%의 손실 그건 잘라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색해서 나온 종목이 어려운 건 없어요. 얘도 우리가 매수 신호를 시초가에서부터 1.9%에서 35만 원에서부터 드린 거 빼고라도 35만 5천 원, 36만 원, 36만 5천 원, 37만 원, 37만 5천 원, 38만 원, 38만 1,500원까지 매수사인 낸 거. 우리의 매수사인 말고도 요 검색기에서 진입으로 나왔던 기준이 저 기준이 6%대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 7%, 8%, 9%, 10% 어느 가격에 사셨어도 얘는 다 수익이에요. 물론 이제 38만 4천 원에 사셨으면은 수익이더라도 뭐 똔똔 수익밖에 되진 않겠지만은 그 다음에는요 한정기술 얘도 거래대금이 둔화됐죠. 올라오다가 결국은 얘도 어디에서 사도 수익인데 난 맨 끝에 샀다 그럼 똔똔 그럼 검색기가 열세 종목이 나오더라도 조금만 옥석 가리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포스코홀딩스까지 손실을 보거나 할 종목은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매수 구간이 안 와서 못 들어가는 박셀바이오 그리고 뭐 어찌 보면 억지의 기준이 될 수 있는데 TCC 스틸이나 대한전선은 제가 판단할 때에는 거래대금 자체가 되지를 않았다. 그래도 뭐 순식간에 얼떨결에 내가 내동매매를 해서 잘못 들어갔다 해도 그 손실률은 거의 뭐 문제가 될 만큼의 수준은 아니에요. TCC 스틸 정도가 좀 문제가 되려나요? 종가가 뭐 대한전선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그다음에 에코프로 BM도 방안에서 오늘은 에코프로 BM이 더 싸요라고 이제 세요, 강해요라고 예쁜 공주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이후에 거래대금이 안 실리죠. 응? 안 실리잖아. 그래 변동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들어갈 일이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둘 다. 그럼 여기는 제가 볼 땐 들어갈 일이 없어요. 얘네들까지도. 왜? 시가총액 대비해서의 거래대금이 제한적이었어요. 물론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거래대금이 1조를 넘기고 1위긴 합니다만 사상 최대치 신고가잖아요. 다시 볼까요? 포스코 홀딩스 사상 최대치 신고가잖아요. 지금. 그죠? 사상 최대치 신고가인데 그러면 사상 최대치 신고가에 맞는 1조 7천억이 터져야 되잖아. 그럼 400만 주가 터져야 돼 사실. 안 터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6조짜리에서의 변동률을 제한적으로 본 거예요. 포스코 퓨처엠하고 시가총액 차이가 별로 안 나요.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30조란 말이야. 근데 걔는 더 큰 변동률을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거래대금 더 터져라라고. 다행히 1조가 안 되는 거래대금에서도 안 밀리고 움직임을 줬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도 차익 실현 안 하고 대처한 거예요. 나머지는요. 뭐 엄살 부려서 그렇지 얘네들은 사실상 상황에 따라서는 다 수익 늦게 들어가셨어도 문제 없는 똔똔 늦게 들어가셨어도 똔똔 늦게 들어가셔서 똔똔 왜? 15.99까지만 따라 붙으니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요. 오늘 하루 종일 떠있던 게 얘네 둘이에요. 사실은. 얘네 둘. 볼까요? 요 기준에 박셀바이오 뜨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5%에 뜨고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12%에 떠있고 포스코 퓨처엠 7.74 언제 캡처했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포스코 DX 8.58 이게 9시 15분 9시 24분 응? 그렇게 해서 뭐 대한전선 잠깐 떴다가 없어진 거고 홀딩스 떴다가 거래대금 둔화되고 없어지고 응? 9시 32분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뭐 제 같은 거 이렇게 쭉 보시면 이건 뭐 시간이 왔다 갔다 들쑥날쑥 해버리는데 일단은 3시까지의 기준에 남아있는 종목이 한정기술 정도, 두산 에너빌리티 정도. 근데 이건 해석을 해드렸잖아요. 12조짜리의 기준에서의. 그래서 최종 결론은 요 두 종목의 경우는 편입의 기준이 설정되실 수 있었고 완벽한 수익의 기준이 될 수 있었고, 우리는 편입보다는 여기는 이제 차익 실현의 기준이 됐고 충분히 15.99까지 따라붙을 수 있는 위치였어요. 그리고 여기는 들어가셨으면은 수익 최악의 경우가 똔똔, 그죠? 그럼 종목 검색해서 열세 종목 나왔는데 여기까지가 다 수익이란 말이에요. 적은 수익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요 범위는 뭐 매수 신호, 매수 문자를 보내드리지 않을 정도의 시가총액 극대형주 10조 이상짜리에서의 거래대금이 다소 좀 제한적이었다. 다소. 그 정도. 들어가셨어도 일단은 손실도 제한적이었다. 그리고 여기는 교육받은 거 조금만 생각하시면 전혀 안 들어가고 제한적으로 들어가고 그 정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거래량 거래대금이 선행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까지 기준에 추세 매매 기준으로 해석을 한다면 지금까지 기준에, 그렇다면은 거래대금이 지금 계속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계속 들여다보다가 거래가 내일 기준에 더 터진다. 그럼 저는 이거 내일장 공략주로 두산에너빌리티를 넣을 겁니다. 넣어서 월요일인데 벌써 이미 거래가 이렇게 터졌다. 작년 7월 이후로 보고 있는데 7월 이후로 기준 잡으면 9월달 거래대금 터졌을 때, 또 11월달 거래대금 터졌을 때, 그때 대비해서 주봉의 기준에 오늘 거래만큼 5배가 터진다면 얼마예요? 2조 2천억이잖아요. 그러면 앞에 거래를 다 넘기는 흐름이 돼요. 그럼 캔들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이게 몇 퍼센트예요? 주간 단위에 22%였죠. 오늘 몇 퍼센트 올라온 거예요? 7%죠. 한 15%더 올라갈 수 있겠네. 농담이 아니라. 그럼 윤정도는 오늘은 안 들어갔지만, 제한 쪽이다 이렇게 해서 안 들어갔지만 내일 기준에서 들여다본다. 기준 거래량은요 터져야죠. 얼마요? 최소 2,500만 주. 최소. 왜? 오늘 거래량만큼 터지면 이제 5천억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의 변동성 정도 수준은 볼 수 있다. 시초가 대비 5% 이상의 1조 12조짜리가. 근데 만약에 얘가 말 그대로 1조 터져준다. 5천만 주 터져준다. 왜 안 터져? 터질 수 있지. 농담하는 게 아니라 1조씩 터질 수 있어요. 예전에 거래대금 한번 볼까요? 얘가 뭐 1조 안 터진 적 있단 말이야. 2조씩 이렇게 터졌단 말이죠. 이 거래대금이 터지란 말이야. 안 터졌던 애도 아니고. 주식수가 지금 더 많아졌어요. 이때 당시 시가총액이 지금 시가총액이야. 저 당시 시가총액 3만 원 할 때 시가총액이 그때 한 10조, 11조까지 올라왔나 그래요. 주식수가 더 늘어난 거, 무지하게 늘어난 거 지금. 2만 원에도 지금 12조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주식수가 더 늘어났는데 왜 거래대금이 안 터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래대금 부분을 보고 내일장 기준에 우리는 두산에너빌리티 고점 넘겼잖아요. 시원하게. 급진갭이죠. 공략주로 설정을 할 거예요. 내일 뜬다? 뜨면 윤정도 수식이 맞게 뜨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급도 뭐 들어와서 기분 좋고. 거래대금만 맞아주면 공략입니다. 그렇게 기준하는 거예요. 거래대금 선행 동행까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검색기 기능을 다시 업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부에 계신 분들이나 그리고 이제 지난 강연에 오신 분들은 이번 월말 교육 제게 2시간이고 이다운 연구원, 이영철 연구원 3시간씩 있어요. 그럼 8시간이죠. 이번 달 말에 이제 8시간 교육을 강연에 오신 분들은 무료로 들으실 수 있게 오픈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다른 분들도 듣고 싶다 하시면 이제 과금을 하겠죠, 일부. 그렇게 하고 검색기를 나는 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전화하세요. 전화하셔가지고 나 검색기 줘. 특히 유료 회원님들은 검색기 달라면 다 드리죠. 왜 안 드리겠어요? 다만 이제 무료 회원님들은 이틀 드리라고 그랬더니 3일 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3일이면 끝나. 금요일 그리고 오늘도 종목이 많은 거죠. 13종목이면. 보통 때는 뭐 10종목, 5종목 이렇게 잘 안 나오죠. 그리고 유료 회원님들은 일주일 이상 드리니까 활용해 보시고
움직임 갖고 가시면 될 거예요.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금요일자의 기준을 잡아서 빠르게 쭉 넘겨드리면 금요일자 기준의 마지막 범위를 볼까요? 포스코 그룹주를 볼까요? 마지막 범위 보죠. 뭐 마지막 범위 봐도 이렇게 나옵니다. 4월 10일자의 기준을 잡아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아예 이렇게만 잡아놓을게요. 이렇게만. 4월 10일자 에코프로 15%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 했죠. 그리고 28.50. 코스모화학 8%에서 25.97. 에코프로 BM 5%에서 22%. LG화학 3%에서 7%인데 그 다음날 추가 14% 오르죠. LG화학이. 뭐 에코프로 BM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검색기에서 나오는 종목으로 수익 잡아내시란 말이에요. LG화학 뭐 이런 식으로. 검색기 나와주잖아. 왜 못해? 응? 안 나오는 날도 있어요. 좀 제한적인 날도 있어요. 근데 13일 날 우리 포스코 ICT, 포스코 DX잖아. 그거 얼마에 들어가? 표출은 1,700원에 됐고 우리 11,000원부터 들어가잖아요. 11,000원. 11,100원부터. 그래 안 그래요? 응? 여기서부터 11,100원에서부터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 금요일 날 322,200원부터 지금 얼마? 38만 원. 응? 포스코 인터내셔널 8%에서 23%, 포스코 퓨처엠 6%에서 14%, 오늘 추가적으로 또 12%. 얼마야 하루 만에. 그러니까 하이브 이런 애들 떠도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시가총액 8조짜리가 2천억 거래대금 터져가지고 지가 얼마나 올라오겠어요. 응? 포스코 엠텍 19%에서 28%. 이때가 1조 2천억 넘긴 시점이기 때문에 20%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는 거였고 오늘 추가적으로 또 18%. 그렇게 따져보시란 말이지. 포스코 DX 밑에서 두 번째 4%에서 6%였잖아요. 근데 오늘 목요일날 17% 올라와 그 다음에 6% 올라와 오늘 상한가 시가총액 순위 한번 봅시다. 지금 벌써 어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흘러갔는데 시가총액 순위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순위 보시면 전체 시장 통틀어서 LG화학이 이제 5위인데 뭐 당연히 4위로 올라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솔직히 뭐 실적이 있어 뭐가 있어? 성장성 얘기만 하고 있는 거지. 얘는 뭐 어마어마하죠. 기초 소재에서부터 올라온 게. 그리고 현대차가 빠르게 지금 치고 올라와야 돼요. 얘도 뭐 5위 안에 들어오는 게 정상이죠. 영업이익 10조짜리가 어딨어? 없어요. 영업이익 10조. 삼성전자 빼고는 단 한 종목도 영업이익 10조 내는 업체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7위야. 홀딩스 8위에 올라와 있는 거고요. 기아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실적. 그리고 9위, 10위. 얘가 11위로. 당연히 에코프로보다 위에 있었어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랬었었고. 29조 8천원. 11위. 됐죠. 이 흐름이면 됐잖아요. 검색기 활용 잘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에 지금 뭐 거래대금 최상위 기준에 좀 웃자고 크게 시간에 지금 거래대금 1위가 누구예요? 거래량 17,000주뿐이 안 되긴 합니다만 시간에 거래대금 1위가 포스코 퓨처엠이고 오늘 그 원고에 포스코 퓨처엠 넣어주세요. 시간의 기준에서 2%대 추가 폭등입니다. 이게 우리의 전략이고 우리의 기준입니다. 시간에서 2%대 폭등. 누가 2차전지 손가락질하고 그래요? 명확한 근거와 기준을 잡고 편입이나 차익 실현의 범위 설정하고 2차전지에서 뭐 에코프로든 코스모 신소재든 보도자료 또 남이 분석해놓은 보고서 가지고 말장난 안 하고 완벽하게 기술적 분석으로 다 기준 잡아드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움직이는데 옆에 뭐 LNF도 다시 올라올까요? 그걸 왜 하시냐고. 주력주는 LG화학으로 그리고 이제 변동성 확장은 포스코 퓨처엠에서 그리고 수익률의 극대화에서 꺾이면 차익 실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에코프로처럼 82만원 갔다가 꺾였는데 차익 실현 못하고
또 여기서 맴돌다가 다른 애들 다 날아가는데 저는 돈이 묶여 있어야 하지 마시고, 묶여 있는 종목들 싹 정리하세요. 내일은 묶여 있는 종목 싹 다 정리 매매 사인 드릴 거예요. 응? 주력주는 가져가는데 뭐 예를 들어서 SK 이노베이션, SK 아이테크놀로지, PNT,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다 정리하러 말씀드렸고, 포트폴리오 주시면 싹 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포트폴리오 다 보내주세요. 그래 집중합시다. 1년 농사 지금 다 뽑을 수 있는 위치예요. 정신 바짝 챙기시고요. 지금 장에 어떤 종목이 안 가겠어요? 지금 장에 방산주 이거 보실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을 뭐라고 합시다. 안 갖고 있는 종목 얘기하지 말고. 이거 보도자료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보고서 봐도 기가 막히죠. 보도자료 기가 막히죠. 근데 거래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딸랑 830억이야. 거래대금 터지면 들어가자고. 이제 좀 손 좀 놓아주고. 옛날에는 그냥 갖고 왔잖아요. 옛날에는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이 죽어있을 때고, 지금은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이 살아있는데,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이 죽어서 그 중에서 옥석 가리기 해서 수급 들어오고, 그런 종목을 위주로 보는 건데, 지금은요 거래대금이 이렇게 쭉쭉쭉 살아나주는데, 거래대금이 살아나서 움직이는데 우리 종목 얘기하는 거야. 왜 방산을 사? 왜 자동차 부품을 사? 왜 조선을 사냐고. 그런 친구들하고 해서 여태까지 깨진 거 기억 안 나세요? 황금 대바닥 줍니다 하고. 어떻게 포스코 퓨처엠 삽니까? 2차전지 지금 사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잖아. 기준 좀 명확히 잡으셔야 돼. 농담이 아니라. 예? 내일 한번 포트 싹 뒤집어 버릴 테니까. 예? 또 DB하이텍 같은 종목군들 거래대금 완전히 100만 주 미만으로 확 줄어버렸잖아요. 지금도 미련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수급이 들어오는데 그럼 중장기로 보세요. 그러면은 이 좋은 장에 중장기로 보세요. 이 좋은 장에 남들 이틀 3일 동안에 막 상한가 40%씩 막 올라오는데 시가총액 30주짜리에서 근데 SM 가지고 지금까지도 헤매고, 야 이거 14만 원 한 번도 안 갈까 이러지 마시란 얘기야. 아시겠죠?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VIP 방에 계신 분들도 가급적이면 VV로 넘어오시고요. VVIP 방에 계신 분들은 연장 하셔야 되는 분들은 연장 신청하시고. 자, 마무리 집니다. 고생하셨습니다.